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그리고 가장 재밌는 프로그램 왁자지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갑자기 오랜만에 사장을 맡은 민생경제연구소 임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를 치세요. 아니 임세현 억수로 착하게 여기 뭐 왁자지껄에서 임세현 캐릭터가 착한 캐릭터인가? 좀 심하네. 아니에요 지금 아니 빡친다 아니야. 나 왁자지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왁자지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현입니다. 와우. 언제 와우. 오케이. 아니 소개도 알았어. 튀어나오지 마십시오. 네, 알았어. 네. 좀 웃겼어 방금. 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스픽스 100만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자, 100만을 향해서 우리 단골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문석 박사님 갑자기 디스하는 바람에 지금 혀가 꼬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번 주 정치판 뒷이야기를 풀어주실 오늘 단골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제가 이분들 딱 들어오자마자 봐서 진짜 왁자지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최고의 조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옆에 먼저 튀어나오신 양문석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의 기억과 표정을 못 따라가는 양우숙입니다. 네, 그 옆에는 네, 오늘 방송 오탕 뛰시고 저랑 오탕. 아침에도 이제 방송을 했던 네. 또 오후에는 또 우리 양 박사님이랑 하셨다고 그러죠? 네, 우리 신인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이 풀리다 못해 입이 아예 그냥 오늘 5방을 뛰어가지고 체력이 좀 고갈 상태긴 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당민주주의 홍보대사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고갈된 패널들하고 살짝 방송해야 되나? 부성찬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개 좀 미안. 아니 고갈됐대잖아. 얘. 그리고 아니 이 프로그램이 왁자지껄이잖아. 그리고 이 댓글도 물이 너무 안 좋아졌어 댓글. 양문숙 씹지를 않나? 장윤비까지 씹지를 않나? 부성자까지 씹지를 않나? 신민규 빼고는 다 씹네. 진짜. 물이 너무 안 좋아졌어. 지금 물이 안 좋습니다. 지금 게스트 물이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뭐 어떻게 미리 소개를 받아버리신 우리 부승찬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용인수지의 부승찬입니다. 용인수지. 예. 그 정확한 이 지역구 이름이 용인수지예요? 용인갑수지 이런 거. 용인시 병. 용인시 병. 엄청 큰데요. 네 개 지역구로 지금 나눠요. 현역 의원님은 누구신가요? 정춘숙 의원님 계십니다. 예, 그렇네. 그분이 반개혁파로 의심받는 분이죠. 그럼 제 소개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승찬 박사님께서 시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네 여러분 관악의 종달새 임세입니다. 뭐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었어요. 관종. 종달새가 다 죽었다. 관악의 종달새. 종소리 이렇게 하지. 정태호가 현재 국회의원이죠. 예, 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장 완전 민주연구원 원장을 비민주연구원으로 만든 정태호하고 맞짱을 뜨려고 하는 임세원. 갑자기 내가 MC인 것 같아. MC 같이 이야기하는 양문숙입니다. 저는 안산시 상록갑 평당은 양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그래 오늘? 아니 근데 우리 박사님께서 아마 이제 저랑 이제 우리 빡친당 이후로 생방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빡친당으로 조금 오해를 하신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만 왁자지껄이랑 빡친당은 좀 약간 우리 성격이 약간 달라요. 아마 하다 보면 뭐 여기가 좀 웃으면서 이렇게 좀 재밌게 가는데죠? 그럼요. 뭐 먹으면서. 신변 오늘 처음 나왔어요? 아니요, 저 왁자지껄은 저도 단골 손님인데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또 빡친다 원래 두 분이 좀 하셨었잖아요. 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빡칠 거는 없고 나는 이제 품격, 우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완전히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개그 뭐 이런 거. 개그. 나의 개그가 개그를 나의 반응은 좀 표정이 어떠세요? 못 개그 따라가는 반응은 좀 어떠세요?
보세요. 참 방송을 좀 진행을 하자. 임시현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아까 댓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시를 하셨는데 양 박사님께서 물이 안 좋아졌다고 아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댓글을 보니까 신인규 변호사 나왔다. 신인규 보려고 들어왔다가 양문석 박사 나와서 나가야지. 어떤 분이 얘기하셨구나. 이 댓글 보고는 이제 갑자기 이제 급 흥분을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튀어나오고 계십니다. 먼저 발언 기회도 안 드렸는데요. 네. 발언 기회를 줘야 왁자지껄 하는구나. 아닙니다. 그냥 먼저 하시면 돼요. 네. 하여튼 우리 양문석 박사님은 거기 현역 의원이 누구시죠? 전해철 입니다. 네. 하여튼 양문석 박사님 화이팅입니다. 네. 분위기가 왜 이렇게 아니 우리 다운되는 오랜만에 거야, 만나니까 되게 이렇게 어색하니. 나 오늘 그 임시연에 전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이 다소곳하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이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신체가 반응하네. 하지 마. 하던 대로 해. 아니 그냥 제가 원래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게 컨셉이 다르게 합니다. 정치 본색 나가면요 또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누가 저가요. 그렇게 평을 하되 날카로운 시선이라고. 그럼요. 날카로운 비평으로 예. 프로그램마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카멜레온 같은 관악의 종달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관악 을인가요? 네, 을이요. 관악 네, 신림동 옛날. 옛날 신림동. 지금 신림동 없어졌어요? 예. 그게 다 동이 이름이 각 1, 2, 3, 4, 5, 6, 7, 8, 9, 10, 11동 이렇게 있는 게 다 이름이 각각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다 첨단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죠. 아파트가 없는 데도 많아요. 난곡, 난양동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기존 주택이 많이 허물고 아파트들이 좀 올라왔는데 아닌 곳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부승찬 지금 구경하러 왔대. 지금 계속 쳐다만 봐. 못 들어와가지고. 안 들어갈래요. 형님 안 들어갈래. 저는 여기에 이제 참여 이다도씨. 와우. 우리 임세현을 이다도씨처럼 이야기한다고 진짜 얼마나 말을 했다고 다소곳이 했었으면 이다도씨처럼 이야기를 하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아유. PD 뭐라고 하잖아요. 네. 왜? 네, 하여튼. 아니 오늘 비디오 상관없이 이때까지 했잖아. 오늘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이야기 주제는 많아요. 네, 주제가 많은데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조합이 오늘 좀 신선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앞단에 서두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마 이제 방송 오늘 여러분 하신 분들은 이 주제를 많이 다뤘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혁신을 하겠다라고 해서 미안해요. 혁신 좀 웃겼어. 혁신위를 이제 꾸렸습니다. 그래서 인요한이라고 이제 미국 출신의 이제 귀화하신 분이죠. 이제 이분이 이제 의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임요한 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파격적인 전권을 부여하겠다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일단 부승찬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인요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도 인연이 있고요. 좀 친한 편이거든요. 개인적인 인연. 예,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좀 친한 편이고, 백이 없습니다. 뒤로 가는 게 없고, 오로지 전진, 자기 주장이 강하시고요.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주장이 강하시고,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이 김기현 당대표가 실수하지 않았나. 혁신위원장에게 정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좀 실수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공천 누리라든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김은경 혁신위가 민주당에서 나왔을 때 지금 이거를 상당히 반면교사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상당히 강한 그리고 국민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혁신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인요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김은경 혁신위를 통해서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조했던 거 보시면 통합이라는 건 결국 공천 룰까지 혁신위에서 난 다루겠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준석이라든지 당대표라든지 유승민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각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민생을 얘기했거든요. 뭐 저는 이제 민생은 지켜지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1년 7개월 동안 하는 거 보면 민생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상당히 국민의힘이 좀 약간 뭐랄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들은 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게 좀 그렇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어서 낮춤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인요한의 그 세 가지 원칙, 혁신의 원칙들을 좀 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되게 색다른 시선이에요. 사실 조금 그렇구나. 왜요? 네.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은 사실 그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 안을 추인을 해야 유효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혁신위가 갖고 있는 그 태생적인 한계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김기현 당대표가 당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그동안에 김기현 대표가 했던 행보들을 보면 그렇게 뭐 당에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평가가 우세해서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형식적으로 임명한 분이거든요. 뭐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했다는 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은 어쨌든 당의 개선에서는 혁신이라는 그 불완전함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당권이 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권한을 일부를 떼어서 준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마른 정권이라고 해도 이게 인요한 교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인요한 교수는 사실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일반인들이 친숙하기는 한데 이분이 이제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료계의 전문가지만은 이분이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만 해도 당에서 3년 동안 이런저런 사연들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 당의 어디가 문제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늘 고민을 3년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제 와가지고 총선은 6개월 남았는데 이거를 뭐 인제 배워가지고 뭘 하겠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우리 양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앉았어요. 인요한 이거 어떻게 봐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선 근데 어떻게 이제 평가하십니까? 완전 코미디인데 나도 뭐 개인적으로 인요한 교수하고는 한 10년 전에 한 서너 번 술을 마셔봤는데 아까 뒤로 가는 게 없다. 업계 전문용어로 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업계 전문용어로는 빠꾸잖아. 빠꾸가 없는 인요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당기현 대표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인요한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내가 이제 완전 우스웠던 게 그 정권을 준다 해서 내가 진짜 이 침이 튀길 정도로 나도 모르게 풋하고 그 기사를 보면서 침이 튀길 정도로 웃었는데 꼭두각시가 무슨 정권을 줘. 생각하면 망치 맞았던 당기현 아니에요? 나 두 가지 사례만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자기가 먼저 제안을 했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덕 받았네? 그리고 나서 실무 과정에 있어서 결국 도망갔잖아. 그래서 무산됐잖아. 네. 그 무산된 게 스스로 무산을 시켰냐? 안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산을 시켰냐? 우리는 많은 평가를 했는데 사실상 김기현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네. 꼭두각시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브레이크를 잡은 거야. 그래서 무산됐다가 나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김태우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에서 김태우를 제끼려고 했어. 또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쟤가 또 저런 말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켜요. 김태우 시켜! 해서 네 하고 또 시켜가지고 완패를 당했잖아요. 꼭두각시가 생각을 한다고 망치를 때리는 용산인데 꼭두각시가 정권을 준다? 이게 전형적으로 코미디지. 우리나라 코미디 프로그램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왁자지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김기현이 있기 때문이야. 예, 동의합니다. 예. 표정이 왜 안 아니요, 동의, 완전 동의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양 박사님께서는 인요한은 누가 추천한 것 같습니까? 서정훈이 추천했대? 서정우? 그 본인이 얘기하던 그거 말이 돼요? 서변이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자기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요한을 이 보수 종편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자기 방송이나 그 극우 채널에 가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연찮게 인요한이 됐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인요한의 캐스팅은 그 국힘당 입장에서는 최고의 캐스팅이라고 봐요. 나는 인요한을 그 뽑은 거는 최고의 캐스팅이다. 그런데 인요한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인요한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누구랑 상의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냥 내 지르는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한동안 그 용산이나 국힘당 지도부가 당혹스러운 일들이 줄줄이 터질 거고, 두 번째 막말. 예. 그 형님도 진짜 말이 나보다 더 좀 거칠었다라는 게 나의 기억이거든. 그렇죠.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할까요? 저 있을 때 사적인 자리에서는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아, 장난이 아닌데. 어떻길래? 그게 나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욕하지 않잖아. 그리고 진짜 품격 있는 단어만 쓰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도. 액센트가 좀 강할 뿐이지. 억양이 좀 강할 뿐이지. 그분은 액센트 강하고 억양 강하고 그 표현도 나보다 더 거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런 이제 막말들도 이 당분간은 하여튼 그 이슈를 몰고 다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근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 그 정치인들에 대한 그 불신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미지 쇄신하려고 자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혁신위원장, 뭐 비대위원장 이런 거 막 주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직이죠, 사실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밖에서 명성 쌓고 이미지 좋았던 사람들 다 망가져서 나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태세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 이분들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결국 본질은 안 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본질적인 거를 한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그대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소모품 정치, 이런 액세서리 정치가, 전 인요한 교수가 그동안 또 쌓아왔던 여러 가지 명성에도 참 안 좋게, 그러니까 좋게 저는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좀 안 좋게 돼서 나가실까봐 그것도 좀 우려가 되고 해서, 좀 이런 소모품 정치는 좀 그만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근데 나는 이제 인요한 교수한테 당신이 정말 혁신위원장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국민들로부터, 야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약을 하나 던져라. 그게 뭐냐면, 의대 정원 1000명 이 정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1000명에서 갑자기 700명으로 빠지다가 300명으로 빠지다가 이제 숫자가 없어져 버렸어. 숫자가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 할 듯해. 이제 이런 부분인데, 말 그대로 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산부인과, 외과, 그다음에 소아과, 이 세 개는 정말 치명적이거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요한이 의대 교수로서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의료와 관련해가지고 딱 이걸 던지면서 치고 나오면 많은 국민들이 인요한이네? 혁신하려고 하나 보네? 이런데 무슨 혁신위원장이 민생 어떠고 저떠고 그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그거는. 그거는 행정부가 하는 거지. 민생은 무슨 국회가 민생을 하고 정당이 민생을 해. 자, 공물가 어떻게 잡을 건데? 외교 어떻게 풀 건데? 계속해서 중국 때리고 러시아 때려가지고 이렇게 세계 무역 수지국 적자국 200등을 하는 이 상황에서 민생 어떻게 다스릴 건데? 그냥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의대 정원 1000명 연간 늘리겠다 이런 거 딱 던지면 하고 뻥 터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인요한 교수가 지금 당을 혁신하러 온 거잖아요. 뭐 나라를 혁신하는 게 아니고 정당을 바꾸겠다. 지금 17.15% 차이로 진 이 정당의 문제를 극복하겠다 이건데, 전 임 교수한테 내일 기자들이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당의 문제 3개만 대봐라. 저 아마 3개 다 답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뭉뚱그려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목조목 3개를 정리해서 말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조차도 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근데 그런 분이 혁신위원장 와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위원장의 친분설, 그 김한길 위원장이 하라는 거를 대독하는 거죠. 써준 거 읽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거예요. 한길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잘 본다. 환자 잘 본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이번에 수술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 네, 그러니까 네. 국힘당은 다 환자야. 환자가 돼버린 거야. 수술하러 왔다. 수술하러 왔다. 비밀이니까. 이야기를 한 비밀로 건데, 하시죠. 근데 이분이 지금 저는 약간 제가 의외라고 말씀드렸던 게, 우리 부승찬 대변인의 얘기하신 게, 이분이 그동안의 얘기를 보면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좀 말을, 아까 막말 말씀 많이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말을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예를 들면 66권 성경 말씀을 지켜야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안 걸린다. 그러니까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른바 에이즈라고 하는 그게 안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이거는 심지어 남성과 노인 폄하 발언입니다. 60세 미만 남자들은 쓸모가 없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 백선엽 뭐 장군 존경한다. 뭐 이건 이념 문제니까 뭐 저희가 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링컨이 더 독재자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뭐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좀 국민 상식과는 어긋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혁신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게 이번 뭐 말하는 거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히 세 개의 원칙을 제시했던 거고, 아까 뭐 신병께서 얘기했지만 당의 혁신을 하러 오는 분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제 공천 룰을 저는 건들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혁신이라는 건 어떻게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오다를 받았으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2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하다가 스스로 뛰쳐나갈 것 같아요. 약간 생선으로 비유하자면 고등어. 네, 물속에서는 상당히 빠르고 날렵한데 자기가 싫어서 물 밖으로 탁 튀어나오는 순간 바로 이제 사망하는 그런 고등어 같은 성격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본인이 주장을 제대로 당에서 받지 못한다면 바로 뛰쳐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모되는 게 아니라 야 이런데 왜 나를 불렀어 해서 나갈 가능성도 있다. 아니 그냥 그거는 제가 이제 인요한 교수님의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거를 가지고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요. 네. 예, 그런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워낙 발언이 세요. 그래서 아까 양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스포트라이트를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예,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와중에 결국은 기득권 세력을 저는 이겨내지 못할 걸로 봐요. 대통령실이라는 그 막강한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대통령실의 어떤 하명에 받들어 충성해야 되잖아요. 김기현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인요한 교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뭐 스스로 알아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또 고집이 약간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니 고집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만나보신 분들은 딱 느낌이 와요. 이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 뭐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는 있지만 본인이 외부의 렌즈를 가지고 국힘이라는 내부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본인이 수혈하게 어떤 곳을 도려내겠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제가 봤을 땐 기존의 국힘에 있는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이제 꽂으려는 이 후보들 전부 싫어하는 그런 혁신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신인규 그다음에 이준석, 전하람, 유승민 이 사람들하고 연대하면 딱 좋을 만한 사람이 저는 인요한 교수의 그 기본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진짜로? 그 진짜 같이 앉아서 술 한잔 하면 감당이 안 돼요. 정말 감당이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재밌고 그다음에 술도 말술이고 그러면서 이번 거칠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부산의 장제원, 울산의 땅기현, 대구의 윤재옥 이 사람들이 위험할 거예요.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의 목이 간당간당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의 목을 조아오면서 사실상 그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난 봐요. 아까 부승찬 그 대변인 이야기 한 부분하고 나는 거의 유사하게 봤는데 어제 발표되자마자 나도 비슷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생활 해보신 분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이런 얘기가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국민의힘 안에서 생활을 해보면 네. 결국에는 선출직으로 그것도 전 당원이 뽑은 당의 대표도 결국에 뭐 지금 이주덕 대표 뭐 수사 결과 나온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윤리 열어가지고 소문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당 대표를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참 민주주의를 손바닥 뒤엎듯이 뒤엎는 이런 당의 현재 상황 속에서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일이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선출직도 아니고 그냥 김기현 대표 아까 뭐 권위가 없는 뭐 그런 뭐 멸칭 같은 거 쓰셨지만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권위가 없는 당 대표가 약간 권한 쉐어해준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진 인요한 교수인데 네. 이분이 아무리 성격이 뭐 그렇고 말술이고 뭐 말이 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내의 기득권 쉽게 말하면 이 밥그릇을 뺏는 부분은 네. 힘 대 힘의 싸움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선출직 당대표도 그걸 개혁하려다가 못하는 정당인데 거기서 그걸 위임을 받은 권한을 떼어받은 사람이 그걸 하겠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요한 교수가 아마 우리 당의 체질을 아셨으면 아마 혁신위원장 수락을 안 하셨을 텐데 아마 네. 당 생활을 안 해보시다 보니까 이분이 아 내가 가서 하면 좀 되겠구나라고 너무 좀 순진하게 믿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전 이분이 나가실 때 좋은 모습으로 뭐 박수 받으면서 나갈 가능성은 제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달라요. 네. 인요한을 만나본 사람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 양반이 그 순진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은 난 없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 이 앙다물고 난 들어갔다고 보는 거고 여기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한 9명 정도 돼요. 네. 인요한이 구성하는 혁신위원들. 근데 또 혁신위원들의 면면이 또 이제 최근에 지금 뭐 다는 공개는 안 되는데 보면 좀 약간 뉴라이트나 뭐 약간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다고 지금 뭐 언론 발표에는 나오고는 그렇거든요. 본인이 뉴라이트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인데 인요한이. 아니 가짜는 근데 이념적으로는 상당히 예, 유라이트 쪽에 가깝죠. 뭐 박정희를 옹호하는 거라든지 맞아요, 뭐 맞아요. 독재자가 나았다. 그때 뭐 국민들의 어떤 상식 수준이 낮고 이런 표현들도 썼었고 그다음에 뭐 백선여 장군을 이제 찬양하기도 하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역사관 자체가 뉴라이트 쪽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건 있어요. 발언 내용을만 보더라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결을 같이 하는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십시오. 대통령이 지명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대통령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대선 전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찾아왔다고 그랬었거든요. 찾아와서 이제 술도 마시고 단둘이 네. 그런 인연도 있고 하니까 아마 대통령 뭐 서정욱 그 변호사가 뭐 여기저기 떠들어서 그렇다 치지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도 있다.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쪽, 추천했을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저는 보고 그럴 있어요.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또 이분이 뭐 입이 거칠고 뭐 말술이라 하는데 그거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둘이 그러니까 뭐 친해졌을 수도 아니 있겠죠. 둘이 술 마시는 얘기 나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네. 당사자로부터 호영호재 그 얘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쩔 왜요? 수 없이 못합니다. 상상은 됩니다만 하여튼 뭐 우리가 못하는데 뭐 그림으로는 상상이 좌우지간 됩니다만 대통령 김한길하고는 뭐 거기 이제 부인하고 인연이 있다고 치는 거라면 대통령하고는 직접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민생이라는 거를 또 거기에서 이제 들고 나왔던 게 대통령이 이제 민생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생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이번 혁신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국민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바뀌어라 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당 국민의힘에서도. 근데 이분이 일단 오셨어요. 뭐 말술에 거친 뭐 입이 거칠고 뭐 빽이 없고 뭐 고고 막 성격 콕 하고 이러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포인트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당장 이 걱정 고쳐라. 네가 당신 제일 문제다. 이렇게 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신한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요? 그래, 예, 성격 자체가 이분이 뭐 얽혀 있는 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속된 말로 가진 것
예, 가진 것이 없어서 충분히 그런 혁신안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는 대통령한테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는 한은 20대 그 강서 보궐선거에서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이게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이죠. 21대 총선하고 다를 바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상당히 혁신한 책 자체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네, 저는 이분의 성격이 강직한 거랑은 변론으로 일단 문제 의식이 올바라야 지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픈 부분을 지적하고 또 교정을 이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인요한 교수가 처음 와서 하는 일성들을 보면 이분이 혁신위원장이란 자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모든 것을 내려놓되 우리는 통합해야 된다 이런 모순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기는 거잖아요. 그럼 가죽을 벗기면 고통과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에서 가장 아픈 부위를 쳐야 되는 분인데 그걸 치는데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우리 신 변호사께서는 당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어디입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거 읽을 만한 분이 지금 현재 없고 뭐 아무튼 제가 내일 기자회견을 해서 뭐 독립선언서 비스무리한 게 아마 내일 제 입으로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당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요한 교수는 혁신위원장이고 권한을 줬지만은 이런 말을 과연 하실까? 저는 인요한 교수가 일단 문제의식이 바라야 되는데 저는 문제의식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는 기조가 이분 마음에 들 가능성이 전 더 높다. 그렇다면 이분의 그 강직한 성격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걸 문제 딱 지적하면서 혁신위를 들어가게 될까 말까인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뭐 통합 어줍지 않게 얘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자. 뭐 미워도 미워하지 말자. 뭐 하나만 같아도 약간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이거든요. 좀 문제의식이 너무 무디다. 저 그런 생각 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로 가자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당의 통합이죠. 당의 통합.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당이 분열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이나 수도권 출마자들은 지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니까.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좀 누르는 역할?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봉합, 미봉책 이 정도를 위한 혁신위원장으로 본인이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혁신위원장으로서 일성이 너무 무뎌요. 너무 무디고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도 아마 제 인식과도 많은 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시선도 있는 게 지금 어쨌든 이분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뭐 고구 굉장히 강단 있고 하다고 하는데 그 강단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용으로 쓴다는 얘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시선도. 예. 먼저 이제 국힘당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강서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는 당이 너무 일치단결해 있어서 패배했다. 당정이 너무 일치단결해서 그러니까 청와대 오다만 받으니까 일치단결할 수밖에. 과잉통합이죠. 과잉통합. 과잉통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또 통합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통합 이야기하면 신인규 너 조용히 해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양반에게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박정희를 옹호하고 백선엽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링컨이 더 독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치적 철학과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효율성이야. 효율성이라고. 수술 잘하는 놈이 장땡이지. 몰핀을 쓰든 마약을 쓰든 뭐를 쓰든 수술 잘하는 놈이 장땡이야. 이런 사고를 이 사람의 이제까지의 발언 속에서 비민주성과 독재성, 카리스마 이제 이런 측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 흐름을 우리는 찾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그다음에 비판 의식이 없으면 윤석열 찬양할 수밖에 없지. 얼마나 잘해. 그럼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혁신위원장으로서 당을 파괴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 망해 먹어도 건설 노조 때려잡으면 되고. 그리고 나는 이제 며칠 전에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윤석열 정권이 현재 가지고 이 지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한 3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간첩단 사건 하나 터뜨리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노조 하나 때려잡는 것. 네. 안 그러면 유명 연예인 마약 칠 것. 네. 그 이야기하고 나서 한 이틀 뒤에 이성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맞아요. 줄줄이 마약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쟤들이 정말 바보야. 마약은 더 이상, 그리고 연예인 마약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국면 전환용의 대형 이슈가 안 된다는 걸 몰라.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이제 때려봐봐야 건설 노조를 건폭이라고 때려서 충분히 장사 다 해먹고 단물, 썬물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국면 전환용 안 돼. 간투타 사건,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군요. 밤도 이기고 가네요. 감도 익어가네요. 이거 완전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네. 그래서 안 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일상적으로 해외 순방 가가지고 이 지지율을 2, 3% 이제 끌어올리는 건데 해외 순방만 가면 야당에서 제발 무탈이 돌아오시기를 바란다. 그렇죠. 국민도 그렇게 입 생각하죠. 다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네. 라는 이진복의 근데- 발언을 계속해서 야당에서 대통령한테 해주잖아. 이번에 사우디 가서 또 한마디 해갖고 또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잖아요. 사우디 장학생들 장학금 맞습니다. 지원. 예. 아니 기름 펑펑 나는 국가에서 무슨 뭘 우리나라에 장학 아니 근데 이제 외국 가서는 이해가 안 상당히 되네? 많이 퍼주는 게 네. 사실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23억 불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니 3조 원에 달하는 돈을 퍼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가서는 이제 국내 유학생들, 사우디 장학생들을 이제 한국 정부가 또 케어하겠다고 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사건 터지면 이제 또 바이든이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국이 또 윤석열이가 또 나서서 네. 이제 뭔가를 지원금을 또 제공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예, 어차피 바이든의 꼬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 정상 외교 자체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죠. 사실은 정상 외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한 건 맞아요. 한 건 맞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이제 순방 끝나고 나서 삼부 요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여당 야당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각종의 지도자를 불러서 성과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야만이 정상 외교의 순방 외교의 효과가 나타나고 여론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뭐 가서 혼자 떠들고 혼자 돈 퍼주고 혼자 다 해놓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 외교에서 그 지지율 2, 3%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죠. 아니 그러니까 외교를 저는 출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출석 많이 해가지고 학교 가는 거. 그냥 상 받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개근상. 우리 개근상 받는 거 출석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정상회담 많이 한 기네스북 아니 뭐 고백 많이 한다고 연애 많이 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괜찮았어요? 잘 모르는 그런 어려운 괜찮았어요? 기준을 쓰지 고백을 마세요. 많이 한다고 해서 연애를 많이 하는 하겠냐? 건 또 아니죠. 그냥 고백만 많이 해서 계속 차이고 있는 전 상황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외국만 나가면 그렇게 수줍은 소녀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정상 앞에서는요. 근데 우리나라만 오면요, 뭐 야당이든 국민학회도 맨날 싸우자 뭐 하면서 무슨 방구석 여포가 따로 없어요. 근데 무슨 이번에 일을 뭐 성과가 있고 정상외교 2, 3% 가 관련해 나오겠어. 순방과 관련해서 또 예비비가 상당히 지난해보다 5배 이상 증가해서 300 몇 억이 되잖아요. 360억 몇 억이 되는 것 같은데 참 그런데 돈 쓰는 거 보면 야, 이게 개인 곡간인 것 같아요. 진짜 주머니 진짜 사회자는 네.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돌려와야 잡아와요. 돼. 오고 있어.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잡으려고 있어. 그래서 이제 외교를 외교를 그냥 막 예. 그냥 뭐 주머니 쌈짓돈 빼듯이 지금 세금 팡팡 쓰고 있잖아요. 예. 예산 늘려가면서. 그러면 지금 이 혁신위원장이 이런 것부터 비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혁신위원장 인요한 선생님께서 자 와이프 아이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정작 바꿀 겐 따로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영상 하나 보시죠. 네.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제가 주어진 거는 어떤 그 이론적인 방향이죠. 제가 솔직히 여기에 권한을 정확하게 아직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병원에서 제가 내려오는 거 휠체어 밀고 이런 걸 잘합니다. 환자들. 내려와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희생 없이는
변화가 저는 또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걸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바꿔야 될 사람, 내려와서 들어야 될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 중에 그 당의 문제점 3가지만 좀 얘기해봐라 하면 말 못하실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희생, 굉장히 그 추상적이고 모호한, 뭐 내려와야 된다, 뭐 통합,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가치들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첫 일성이니까 이제 저렇다고 우리가 양해할 수는 있지만 그럼 과연 저 모습이 바뀔 거냐? 저는 계속 저런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이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공천 문제 아닙니까? 그럼 공천에서 뭘 바꿔야 될까요? 룰을 손댄다 그러면. 지금 당신 100%로 돼 있는 이 모든 룰을 민심 100%로 바꿀 용기가 있느냐? 게다가 지금 원외들이나 신인들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경선이라는 틀을 쓰지만 사실 경선이 공정하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청년, 여성, 또 신인들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해서 또 기득권자가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혁신을 하겠다. 그러면 당원 명부도 다 오픈해야죠. 그 맞습니다. 예비 출마자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제도를 만들 용기가 있느냐. 그리고 원외들도 뭐 후원금 모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겠느냐. 예를 들어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뭐 후원 제도 같은 거는 이제 물론 입법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당내의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들을 이분이 개선을 해서 정말 신인들도 공정하게 경쟁하고 뛰어들 수 있는 그 제도나 관행들을 만들고 깨뜨릴 용기가 있다. 그럼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제 말대로 하면은 지금 현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센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통합을 하겠다라는 것이 전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이분의 생각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맞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그 민주성이라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 신변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성에 대한 문제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뭐 나온다.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러한 최소한의 헌법 1조가 가지고 있는 정신 민주성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폼나게 이야기하면 엘리트 정치를 그 숭상하는 사람이고 이 엘리트 정치라 하면 독재 정권이거든요. 네. 군사 엘리트들, 검사 엘리트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러한 정치를 인용하는 추구를 해왔다는 게 그동안의 발언 속에서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내잖아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민주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비민주적 독재적 양상의 발언을 한번 하면 바로 무너지는 거야. 바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그 국힘당이 잘하는 게 뭐예요? 주석과 해설자들이 너무 많아. 박근혜가 한마디 하면 그걸 풀어주던 네. 그 수많은 해설자들. 대전은요? 그 다음에 네. 윤석열이 그 말실수 할 때마다 그걸 다 해설을 해주면서 말을 뒤집고 맥락을 잘라 먹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해설해주는 사람들 이제는 인류한 해설기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나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뭐 도대체 이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뭔가 되게 많이 공부해야 돼. 듣기 평가도 공부해야 되지, 말에도 해석돼야 되지. 근데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뭐 민주당도 비스스네요, 상황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나 민주당의 상황도 늘 해설서가 붙는 건 전 양당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지금 저는 이 문제, 정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벌써 지금 말씀하신 그 해석기 문제가 붙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정권을 부여하겠다.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권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거 전체니까 정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전권의 일부를 줬다 그러면 그건 전권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전권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 전권이 뭔지를 또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혁신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권한. 아 그럼 구성권을 준 거지 정권이 아니잖아요. 제가 해석할게요. 네? 제가 해석할게요. 뭡니까? 제일 처음으로 정권의 해석. 네. 그냥 대통령이 김기현한테 야, 넌 가만 앉아 있고 인류한테 다 줘. 이게 정권이 아닐까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뜻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온 건데 그게 그럼 그건 혁신의 전권이 아닌데 결국에는 본질과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해석한 거예요. 저도 예. 해석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는 단어와 지금 국민의힘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형식은 똑같은데 내용이 네. 지금 너무 괴리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참 이게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거는 예리하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제가. 네. 형식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그
신변의 해설사로 나타나면 가치동맹을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이야기할 때 윤석열의 자유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자유가 달라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딱 보니까 불공정과 몰상식을 저 사람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네. 근데 이렇게 말 그대로 형식은 같으나 내용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이제 그 신인규 변호사의 해설기 양문석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맞아, 둘이가. 우리는 맞췄단 말이야, 내용을. 근데 저기는 본인이 한 이야기, 우리가 들었던 본인이 한 이야기와 해설하는 사람이 그 해주는 해설과 너무 달라. 이제 이게 계속해서 누적돼서 나타났던 그 실질적인 행위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강서 구민들이 던진 표거든요. 이제 이렇게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 2개월만 참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만둘 거잖아요. 본관이 위원장 이제 나오면 그만둘 건데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뭔가 국힘당은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컸어. 그 강박관념을 윤석열이 해외 나가면서 민생을 이야기하고 컴퓨터만 쳐다보는 행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의 큰 변화를 요구를 하고 나갔어. 그러니까 뭔가 한 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혁신이라는 거지. 그리고 인요한이라는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이 혁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비겁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제가 아까 세보니까 2010년 이후인가요? 그 혁신이라는 단어가 한 67번 쓰였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세보셨어요? 어떤 분이 셌더라고요. 아까 알려주시던데 67번 썼다 그러던데 그만큼 혁신을 67번이나 할 정도면은 혁신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67번이나 필요했던 거고 혁신이라는 단어가 오염이 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근데 저는 이 혁신이가 또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너무 참 비겁하다는 것이 결국은 선거에서 졌습니다. 지도부가 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갖다가 이제 쏟아부었는데 졌어요. 그러면 쇄신하고 변화하고 성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도부가 바뀌고 다른 지도부가 들어와서 국민들 앞에 이제 다른 요리를 내놔야 되는 게 상식이고 정치인데 지금은 김기현 대표가 본인은 자리 유지했잖아요. 비난이 쏟아집니다. 임명직부터 먼저 방패막이로 썼죠. 그 다음에 인요한 방패를 갖다 또 댄 거예요. 화살을 절로 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 시사 프로에서 김기현 대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물론 정권에 대한 우리가 뭐 각주 얘기 정도만 하지. 인요한이라는 사람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딱 주고 여기다 이제 다 화살이 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 내지는 김기현 대표를 세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비겁함,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들은 자유만 누리고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안 지는 거의 뭐 자유의 방종 상태. 전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비겁하다.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발전이 안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자꾸 그 대리 책임만 지고 아랫사람들 권한 없는 사람들만 그게 이제 바지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지만 갈아입는 것은 하여튼 너무 바지가 많다. 바지가 많네. 근데 누가 오늘 표현했더라? 땅기현이 바지 사장이고 인요한은 바지 전무라고 그러대. 바지 전무요? 바지 사장이 있는데 사장 밑에 전무. 그 사장 밑에 전무인데 바지 전무가 이제 인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야 새로운 사자성어구나. 바지 사장이라는 사자성어는 내가 알았는데 바지 전무라는 사자성어는 처음 들어봤어. 근데 너무 적합한 사자성어이구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왁자지껄이 너무 왁자지껄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해보죠. 신인규의 짜증스러운 신인규의 짜증입니까? 아닙니다. 불편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신인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엄청 받은 거죠. 엄청 받은 거야. 오늘 보니까 이거 인요한 뭐 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추상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뭐 내려와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 오늘 방송을 5번이나 했는데 혀가 아니 다를 근데 정도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민주당도 건강하게 잘 발전되길 바라고요. 국민의힘도 건강하게 잘 발전되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정당 바로 세우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만 놓고 보면 이거 지금 잘 될 수 없는 방식을 쓰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할 걸 비판하는데 어차피 안 듣고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사실 무력감과 또 절망감은 있으나 그래도 오늘 이제 5번째 제가 이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해야죠. 오방을 해야 되니까 오방사방 해야 됩니다. 웃자고 한 조금씩 얘기는 달라지긴 합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를 너무 죽자고 달라들고 오락했는데 다큐로 받으니까 난 할 말이 없는데 즐겁게 하시죠. 즐겁게. 어쨌든 그 절절한 심정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돼요. 많이 이해가 되고
많이 또 동병상련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우리 인요한이라는 재미없는 캐릭터를 계속 이야기해야 조금 오래 한 것 같아 지금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혹시 우리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뭐 이분은 약간 지금 신인규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의중을 따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김기현 바지 사장 밑에 바지 전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기득권과 결국은 못 싸워낼 거다 공천 과정에서 라고 한다면 이분은 몇 달 후에 인요한이 아니라 아웃요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안 나갈 수가 있는 게요. 아니 한번 해줬잖아. 아웃요한 띄워줘 지금. 이런 개그는 저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 재미가 머리 막 썼는데.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인요한 인이 들어왔다고. 인요한 아웃요한 되는 거 아니겠냐? 아니 저는 아웃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인요한 교수가 그 소위 말하는 우리 당의 주류 기득권 있잖아요. 네. 이분들하고 저는 한 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각에 혁신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손 잡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비주류들을 압박하는 그 행동대장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인요한이 아웃이 안 되고 네. 쭉 갈 가능성도 있다. 당에서는 왜 쫓아낼 이유가 없어. 아니 방패막이로 화살 잘 막아주지 기득권 밥그릇 안 건들지 그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신 변호사님 너무 인요한 교수가 너무 기분이 언짢겠어. 아 진짜요? 인요한 교수는요, 뭘 되길 원하냐? 메시아가 되길 원해요. 메시아. 대통령의 메시아가 되길 원해. 그래요? 방패막이는 싫어. 메시아. 메시아가 되길 크신 원한다니까. 분이시구나 정치적으로. 그럼 정치를 좀 일찍 시작하시 이렇게 늦게 시작했어요. 이번에 뭐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 한 자리 받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서대문에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비례 2번 받겠다는 얘기. 비례하고 서대문 얘기가 그 나오더라고요. 양반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네. 그 강대국의 시민권자가 약소국의 그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똑같아요. 미국이라는 주류 미국의 시각이 우리가 도와줘서 그 우리한테 한 번씩 앵겨드는 놈들 이런 정도 수준이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눈높이를 그 같이 하고 있고 그 바닥에서의 아픔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되고 싶어 하는 개인적 욕망? 아니 개인적 욕망이든 어쨌든 본인이 욕심이 많으시구나. 나는 있는 사람이야. 그 내가 너희들 챙겨주는 거야 이 자식들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가문에서 너희들 챙겨줬고 그런 그리고 너희들이 뭐 우리한테 돈 줬냐? 우리 미국에서 다 그 지원해줘가지고 그 너희들 챙겨준 거야.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야. 라고 했고 대한민국을 그 바라보는 시선도 그런 시선이고 그러면 이제 국힘당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집권 여당을 바라보는 시각도 똑같은 거야. 너희들이 뭘 알아? 라는 이런 식으로 그 쳐다보는 그런 그 위에서 아래로 깔아보는 시선, 이 시선이 계속해서 드러날 거다. 나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변의 이야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이러다가 가면 인요한은 산수나 계산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는 내 경험은 아니었었거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그 토해내는 사람이거든. 이러면 하다가 보면 조금씩 해서 이제 부산의 장제원도 얻어 터지고, 울산의 땅기원도 얻어 터지고, 대구 달수의 그 윤재옥도 얻어 터지고 이러면서 실제 윤핵관을 건들기 시작하네. 실수로. 그러면서 윤핵관에 의해서 또다시 보삼당해서 가는 거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냥 막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잘 모를걸? 그분에 대해서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스타일은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좀 메시아가 되고 싶어 하시는 뭐 어쨌든 그런 근데 메시아가 무슨 뜻이야? 구원자? 그러니까 해결사? 전지전능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전달자. 전달자라고요? 메시아가? 무하마드? 요한 계시록이라고 난 무하마드는 알리밖에 모르는데. 혼자 웃었습니다. 당신 웃었잖아. 요한 계시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내 나오시 덮쳤어. 이내 나오시나요? 요한 계시록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냥 명령에 따라서 야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놈 쳐주고 그다음에 이 통합 내세워서 안 되니까 이준석 유승민 명분 만들어서 내쫓고 뭐 이런 거를
그 받드는 자죠, 일종의.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른바 뭐 윤핵관 이런 사람들은 칠 일은 거의 없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다쳐 그냥? 아니 말실수로 친다니까. 그런데 나는 갑자기 인요한이 들어오면서 오늘 속으로 혼자서 아이고 등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철수야. 안철수가 이준석 제명 운동으로 폼나게 얽힘을 팍 주고 한 며칠 이슈의 중심에 싹 들어오면서 죽었던 안철수, 존재감 없던 안철수가 약간의 존재감을 갖기 시작하는데 외국 나간 사이에 인요한을 데리고 들어왔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들어와가지고 뭐를 해도 이슈가 안 되네. 그리고 이준석이 안 받아주면 안철수는 이슈가 안 돼. 근데 자꾸 이준석이 받아주니까 안철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주 안철수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가장 피를 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나경원, 안철수. 아무런 영향력이 없네. 동원 능력도 없네. 그리고 득표력도 없네. 그러면서 안철수와 그 나경원이 그동안 국힘당의 대표적인 스타 플레이어이고 그리고 동원 능력이 가장 뛰어난 그 셀럽이었는데 이게 이제 다 깨졌네. 그래서 안철수가 고육지책으로 이준석을 물었는데 그러면서 당내에 그 국힘당의 그 주류들하고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인요한 때문에 다 날려버렸네. 아이고 운도 지지리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그래.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데 벌써 안 자르고 손가락 어디 갔으니까. 전국 손가락 자르기 연합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굉장한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네. 새로운 정부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요? 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분이 있겠죠. 간신과 변절자 안랩 직원 한때는 새정치의 상징이었는데 참. 대한민국에서는 간신과 변절자들은요 그 정치적으로 살아나는 것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 한국 제일의 조선 제일의 간신 김한길 그리고 조선 제일의 변절자 안철수 이런 그 기본적인 거창한 타이틀들을 두 분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둘이 손잡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공교롭게 국민의힘이 다 들어와서 주요 포스트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저의 그 절망의 지점이죠, 사실. 그러니까 두 분이 들어와 있다는 게. 그러니까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은 구분 소나무야. 구분 소나무. 구분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잖아. 세카파이 선산을 지켰는데 저 당에서 그 비주류들, 저 당에서 튕겨 나온 것들이 와가지고 당을 먹었어요 지금. 당을 갖다가 지배하고 대통령까지 하고 당의 의사를 좌지우지하고 이러니까 선산을 지킨 구분 소나무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지금 신변이 그 지점이 절망의 그 1차적 그 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양 박사님이 정확하게 읽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뭐 불만 내지는 마음의 문제의식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요. 그리고 김한길, 안철수, 아까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해서 얼굴들이죠,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다 장악을 했고 오히려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보수의 기회주의자들이 그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 그 밑에 그 바지가랭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용납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이거는 보수의 본령은 아니다. 보수의 본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보수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사람들이 좀 센 건가 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출신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솔직히 국민의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진짜 힘드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진짜로. 예, 다 알턴 일을 잘 빼가지고 국민의힘이 가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진짜 미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을 이제 미워하지 않아.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사랑할 사람이 없어. 당신들 좀 있으면 쫓겨날 거잖아. 그러면 당신들 다 쫓겨나고 나면 국민의힘을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럼 누구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신인규 정도가 되니까 우리랑 여기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신인규가 이제 빠졌어. 나는 이준석하고도 그 토론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지가 없는 사람이거든. 자, 갈라치기 재앙인데, 국민들을 갖다가 위로 갈라놓고 옆으로 갈라놓고 했던 그런 갈라치기, 그리고 개장사잖아. 개대가리 걸어놓고 양국이라고 속여판 개장사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동의할 수 없단 말이지. 그러면 뭐 천하람이나 뭐 신인규 정도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 당신들 다 쫓겨나면. 국민의힘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셉과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놈 한 놈이라도
놓고 그들이 가면 우리가 그 정당한 그 정책 경쟁의 파트너, 그 다음에 권력 투쟁의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겠지만 사랑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아픈 거예요. 이게 신인규 생각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사랑받기 위해 노력을 하려는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에 이제 만나자 당대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민생회담을 하자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 같이 만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좀 잘 성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떨까요? 우선은 지금 뭐 대화에 대한 제의만 난무하고 있고 네. 결국 만날 의도는 저는 다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없고 저도 이재명 대표도 뭐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의지까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네. 김기현 대표도 뭐 그냥 계속 그 안에 그냥 숫자 하나 얻는 건데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 통 크게 받고 그럼 네. 자기가 더 큰 지도자가 되는 건데 이 속이 작아서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제시했던 여야정 그러면 3자 회동 그렇죠. 이거라도 그럼 받아서 대화의 물꼬를 좀 트고 뭔가 예산안 협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선거법 협상도 좀 대통령이 주도해서 좀 이끌어낸다라든지 그럼 그게 다 대통령 공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정치개혁의 역사를 쓰는 건데 이걸 못하니 결국은 참 대통령으로서 그 뭐랄까요 시대적 소명 내지는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저는 대화를 차단하고 오히려 그 검사 DNA로 그냥 계속 그냥 그 범죄자 취급으로 이제 일관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대한민국 정치를 앞으로 더 어렵게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인식의 그렇죠. 부재를 그 우리말로 풀면 돌대가리거든. 인식의 부재는 돌대가리잖아. 네네네. 네. 이제 폼나게 네. 써니까 인식의 부재고 그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는 돌대가리인데 왜 그 돌대가리를 끊임없이 정리했잖아. 중대 선거구제 윤석열이 가장 먼저 이야기했어. 1월에 그랬지. 그거 아무것도 없어졌지. 그리고 갑자기 민생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그 공산 전체주의 이념 투쟁을 이야기했어. 그러고 나서 또 갑자기 민생으로 또 바뀌었어. 네. 돌대가리의 전형이 뭐야? 지가 어제 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어제 온통 동네 방네 불을 질러놨는데 지는 방화범이 아닌 거야. 이런 한 입에 혀가 한 서너 개 있는 거야. 네. 응? 한 입에 독사도 입이 혀가 하나밖에 없거든. 네. 그런데 한 입에 여러 가지 혀를 달고 다니면서 이때 이런 혀, 이 혀, 빨주노초, 파남보를 계속해서 한 7개의 혀를 가지고 있는 7혀, 칠설 대통령, 칠설 대통령. 그러니까 인식의 부재라고 지금 신변이 이야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인식의 부재가 뭐야? 돌대가리야. 기록을 깨는 거, 네. 기록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대통령 같아요. 저는 기록을 만드는 거. 지금까지 아니, 1년 7개월 기록을 좋아하는 거 아니라니까. 기네스북? 하다가 아니, 할 게 아니.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형님 그냥 기네스 한번 갈까요? 이래가지고 지금 기네스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기록을 좋아한다는 게 뭐냐면 역대 대통령들은 뭐 박정희 때부터 사실은 이제 영수회담이 있었고 뭐 국민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예, 국민의힘에서는 뭐 영수회담이 과거에 이제 고리타분한 거고 과거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 총재를 하다 보니까 영수회담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던 거고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실패한 적도 상당히 많지만 성공한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박정희 대통령이 65년 한일협정과 관련돼서 65년 협정 맺을 때도 최초로 영수회담을 해서 그때 당시 민중당하고 이제 한일협정하고 베트남 참전 동의안과 관련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영수회담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어졌죠.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결국은 직선제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영수회담이 어찌됐든 돌팔구를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했어요. 정치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상당한 정치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영수회담이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는 뭐든지 기록을 세우고 있으니까 최초의 기록을 세우고 거예요. 영수회담 안 하고 5년을 버틴 대통령. 물론 제 생각에는 5년을 버티지 못할 거로 보여지지만 어찌됐든 화합하지 않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윤석열 만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 봐요. 우리가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행정부로 보내면 거부권 행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위법을 무력화시켜서 시행령으로 가죠. 모든 게 최초의 기록들을 만드는 대통령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영수회담이라는 거 굳이 해봐야
뭐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 물론 국민들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니까 만나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아까 뭐 의원 의사 정원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칭찬까지 했잖아요. 좋은 안이라고 호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숫자도 안 나와. 그만큼 숫자도 안 나오는 건 뭐겠어요?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뒤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지.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이제 와서 자기 식구를 버리려고 하냐. 그러다니까 이제 1000명, 700명, 300명 가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충분히 이재명 대표는 하고 싶겠지만 윤석열 대표는 하기가 싫다. 네. 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한국 헌정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고 싶다. 박정희 전두환이 하지 못한 거를 난 하고 싶다. 아니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의지가 전 아예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전 큰 오판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제 정치적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면서, 물론 저는 그 범죄 혐의는 유무죄를 전 법정에서 가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구속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구속이 되면 민주당도 소위 말 뽀개지고 그래서 새 대표 올라오면 이제 그 사람하고 자기는 다시 해보겠다 이러면서 뭔가 윤석열식의 야당을 대하는 정치를 보여줄 의도가 저는 있었다. 왜냐면 야당하고 대화를 아예 안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윤석열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으로서 그건 굉장한 그 위크 포인트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랑은 대화하기 싫다. 그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민주당의 다른 당대표가 누구라도 올라오면 그 사람하고는 대화할 계획이 전 있었다라고 보는데 예상대로 그게 안 된 거죠. 결국에는 뭐 길게 끌어오면서 전 특수사 원칙을 어겼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도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영장이 기각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총선 때까지는 어쨌든 가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총선 때까지는 대화가 다 이루어지긴 어렵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3자 회담을 계속 이제 제안을 했고요. 좀 세게 얘기했어요. 바지 사장 아닌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이른바 김기현 대표를 저격했는데요. 또 이제 오늘 대표가 내각 총사퇴에서 얘기하신 게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삶이 절박합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기획하고, 그리고 한번 말했으면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정책의 권위, 행정의 권위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네,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끝내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한 입으로 두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 뭘로 실천할지 사실 모르겠어. 네,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한 입으로 두 말이 아니고 한 입으로 7말? 4말에서 7말 정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칠설 대통령이라고. 한 입에 두 말만 했었어도 저렇게 그 국민들로부터 그 심하게 욕을 안 들을걸. 아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원래 주제 얘기하다 이탈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한국 정치가 이게 정말 고질적인 좀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말을 또 여러 번 바꿨던 그게 또 분명히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말을 지금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좀 한 말을 좀 일관되게 했던 정치인이 과연 존재하느냐. 전 여기에 대한 국민들이 좀
갈급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불이익을 전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리하더라도 그걸 좀 감수하고 끝까지 원칙을 좀 밀어붙이는 좀 이런 정치는 보고 싶다. 아까 저도 막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정치인들이 또 특히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은 말 한마디 내뱉을 때 정말 신중해야 된다. 저 그런 생각 좀 그 배경에 가장 나쁜 표현이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이 단어나 이 문장을 저는 정말 혐오하듯이 싫어하거든요. 정치는 생물이다는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말 바꿀 수도 있고 원칙을 깨먹을 수도 있고 배신 때리고 변절할 수도 있고 간신짓 하다가 중신인치 할 수도 있는 게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이 명제 속에서 수많은 이 분노들을 불러일으켰고 지금 신변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됐다라는 거야. 정치는 생물. 아니 그래서 저는요 말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바꿀 때는 좀 설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부득이하게 바꿔야 되는데 좀 용서를 구하면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말을 바꿀 때는. 근데 그게 없고 그냥 요즘은 말 바꾸는 게 그냥 다 일상이고 그냥 다 뭐 상대방이 말 바꾸니까 내가 말 바꾸는 것도 다 정당화되는 약간 그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라서 하여튼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최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먼저 좀 말하는 걸 좀 지키고 저도 같은 당에 소속돼 있지만은 자꾸 이렇게 말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 이거는 뭐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고 아까 양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는 생물 뭐 다 지 맘대로 하면서 다 생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 정치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립니다. 약속을 한 번 했으면 지켜야죠. 저는 뭐 사실은 뭐 비판적 의견은 다 좋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윤석열 리더십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 누구도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 그런 21세기 대한민국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돌아버린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1년 7개월 동안 이렇게 의혹이 많고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경제 보세요. 우리가 뭐 OECD 국가에서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5 정도 예측하고 있잖아요. 거의 꼴찌죠. 그 다음에 98년 이후로 최초로 일본한테 경제 성장률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수치가 말하는 건 뭐냐면 밑에서는 진짜 죽음의 현장에 이 국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가장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게 대통령이에요. 야당 대표는 제가 생각할 땐 어찌됐든 정책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실제적으로 뭐 사용하는 거, 집행하는 데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야당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고 그 다음에 이제 협조자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지금 수치로도 나타나는 이런 위기 상황을 대통령이 간파를 해서 먼저 야당 대표랑 만나자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런 것들을 정상적인 거를 지금 우리는 목도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힘들어도 꾹 참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왜 올해 사자성어의 화두가 각자 도생이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빨리 내려와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국민 무서운 줄을 알아야 결국 국민들을 의식하면서 정치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댓글 중에 댓글이 있나요? 정치는 생물이다 하니까 생물은 시가다. 생물은 시가다. 그러니까 그때 가격이 바뀌는 거야. 야, 그래서 말 바꾼다고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정치는 시가다. 예,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 또 중요해서 저희가 또 생물을 마련했습니다. 자, 스픽스에서 준비한 제철 상품입니다. 네. 센스쟁이. 방금 네, 목포 산지 직송. 한 입에 쏙 먹기도 편하고 먹으면 힘나는 정말 생물입니다, 여러분. 목포 국내산 제철 세발낙지 긴급 공수해 왔습니다. 네, 정말로 팔딱팔딱 뛰는 생물이죠. 네, 목포 직송 세발낙지 10마리인데요. 한 박스에 단돈 49,000원입니다. 당일 조업한 뻘낙지를 전국 최저 가격으로 살아있는 그대로 산소 그리고 해수 포장으로 최대한 신선하게 보내드립니다. 낙지 탕탕이, 연포탕, 볶음 등 다양하게 요리하셔서 제철 음식으로 이제 보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픽스에서 준비한 다음 상품은 또 허준. 근데 여러분 세발낙지가 발이 3개가 아닙니다.
네, 다리가 얇다. 그래서 세발 낙지고요. 네, 그리고 다음 상품은 허준 선생님 후예가 함께한 40대 이후. 여기 다 40대 이후죠? 아닌가? 30대죠? 30대 후반이죠. 예, 죄송합니다. 네, 40대 이후 중년층을 위한 비가열 식물성 오메가3 캡슐입니다. 자, 오메가 캡슐이 이거죠? 이 캡슐. 예, 요겁니다. 네, 그래서 500개 한정 1+1 58,000원. 한 통에 30정 들어있고 하루에 한 캡슐 복용하면 됩니다. 일단 한번 맛 좀 보시죠. 여기서. 난 또 30대 할래. 30대요? 30대는 안 먹어도 된다며. 아니, 좀 그러지 마시고. 드셔야 돼요. 네. 그 시작 전에 먹었어요. 네, 이게 또 입에서 이걸 꿀떡 삼켜도 되지만요. 톡 터트려서 먹으면 이게 흡수가 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터트려 먹어봤는데 그냥 약간 참기름 맛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터지기도 해요? 입에서? 이건 깍 깨물어 먹으면은 터지는데요. 그래서 물과 함께 드셔도 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스픽스몰에서 이 두 상품은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먹을 거는 두 가지 해왔고요. 다음은 이제 더 착한 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스픽스에서 이제 보험 점검 전문 업체 더 착한 보험을 또 소개해 드립니다. 이름처럼 더 착하게 점검하고 또 설계해 드린다니 또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더 착한 보험을 통해 보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해보는 것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화재, 건강보험 등 모든 보험의 상담이 가능한 더 착한 보험, 저희 스픽스에서 또 강하게 추천합니다. 문의 전화는 1644-1236이고 일과 시간 이후에도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또 문자, 카톡 다 가능합니다. 또 상담 예약은 또 24시간 가능한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시면 또 전국 어디든지 무료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 보험, 가족보험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고가 딱 3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앞에서 이제 인요한 그 선생님 얘기하고 또 이제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민생 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되게 공감이 되네요. 저는 정치는 생물이 사실 되게 좋은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약간 기회주의적인 거 아니냐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많은 또 반성의 지점과 뭐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또 조합이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또 오늘 생각보다 또 별로 빵빵 안 터졌나? 처음 한 곳은 나름 괜찮았어요. 괜찮습니까? 오늘 조합이 호흡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나름. 예. 저 부박사님하고는 여러 차례 맞춰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 박사님 괜찮으셨죠? 나도 오늘 호흡 괜찮았습니다. 난 아주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난 오늘 댓글도 개그가 좋았어요. 개그가. 신인규의 해설기였잖아. 예. 아, 신욱이 해설기였다. 아까 제 마음을 그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양 박사님이 대변해 주셨습니다. 네, 참 여기 서로가 서로의 이제 해설기가 되는 이런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 잘 지켜봤습니다. 신인규가 양비로만 안 하면 되는데. 양비요? 잘 가다가 이재명 대표를 왜 끌어들여가지고. 그게 약간 신인규 대표의 발작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아시죠, 그거를. 알죠. 발작 포인트가 약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뭐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그럼.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댓글이 역할이죠. 이야기는 안 했어요. 내가. 네,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시간이 벌써 이제 9시 8분이 다 돼 가는데요. 오늘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또 우리가 다음을 기약해야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다음에 또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떨까요? 이번 째 착한 아니요. 사지야. 꼴불견이야 원래 진짜. 이래요. 아니 빡친당에 너무 익숙해져. 아니 좀 여기서 소리 질러요. 계속 착한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빨리 정리합시다. 아, 네. 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